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롯데그룹 얘기입니다. 요즘 롯데가 많이 어렵다는 보도가 언론에 잇따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롯데 하면 상징적인 건물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세계에서도 높이 순으로 최상위권에 들어가는 롯데 월드타워, 높이만 555m고요. 그리고 층수는 123층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롯데보다도 더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삼성동에 땅은 샀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아직도 제대로 착공 못하고 있고, 또 아예 쪼개기를 해서 좀 낮은 층 몇 개로 나누어 짓겠다라는 문제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지금 티격태격 중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롯데의 123층, 555m의 초고층 건물은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이 건물이 담보로 잡혔다라는 얘기, 참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기업체에서의 빚이라는 것은 늘상 있는 것이고, 또 기업체 건물이나 공장들은 수시로 담보를 잡혔다가 또 담보를 해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 월드타워가 담보를 잡혔다고 해서 롯데가 내일 모레 망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일부 언론들이 부도설을 잇따라 보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적어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롯데는 정말 국민적인 기업이죠. 그동안에 껌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용품에 거의 롯데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롯데는 바로 우리 국민 생활의 일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롯데에 대해서는 애정도 많습니다. 그런 만큼 과연 이 롯데가 최근에 겪고 있는 자금난을 좀 잘 극복하고 또 새로운 롯데로 거듭나면서 한국 경제에도 잘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롯데의 지금 상황을 한번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롯데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 롯데 창업주 신격호 회장의 경영 스타일, 참 훌륭한 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신격호 회장의 방에 직접 가본 적이 있는데요. 신격호 회장 방은 지금도 그 잠실 롯데에 그대로 지금 유물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방에 가면 책상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 앞을 딱 내다보면 커다란 액자가 하나 들어옵니다. 그 액자가 거화취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그런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거화, 자, 제거할 거자, 제거할 때 거자, 화려한 외부 포장 같은 이런 것은 다 치워버린다. 이게 거화예요. 그리고 취실, 취는 취하다. 자기가 장악해 오다. 이런 장악할 취. 그 다음에 실은 실속. 그러니까 화려한 외양은 벗어버리고 나는 실속, 알맹이만 갖겠다. 자, 이 참 좋은 얘기예요. 이 얘기가 중국 송나라 때의 유명한 철학자 주장이라는 사람의 장자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요. 아주 인생의 높은 경지를 얘기합니다. 사실 이 신격호 회장은 바로 이 거화치실이라는 말만 뻔지르하게 걸어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신격호 회장의 삶이 거화취실이었다. 실용, 허례허식을 빼고 알맹이만 찾아가는 그런 거화취실의 정신이 오늘의 롯데를 키웠고 또 앞으로도 롯데를 키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997년에 IMF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매일경제신문의 경제부장, 국제금융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기업들이 IMF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도산했습니다. 그때 저는
김대중 정부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IMF 경제 위기를 살리자 해서 강사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IMF 이후에 이 판이 바뀌는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전국 강연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도 제가 롯데 얘기를 자랑 삼아 많은 사례를 들었는데요. 롯데는 IMF 때 더 컸습니다. 왜냐? 롯데는 빚이 없었거든요. 현찰 장사를 하고 빚 안 내겠다. 이게 거화 추실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IMF 때 문제가 됐던 것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나라 금리가 치솟았던 겁니다. 대출금이 있는 회사들은 다 망했죠. 대우그룹을 비롯해서 무슨 상당수의 회사들이 이때 다 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 경제는 빚더미 때문에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1997년 IMF 때 엄청난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IMF가 오니까 자산 가치도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당시에 가장 확실한 것은 결국은 현찰 중에서도 달러라든지 엔화라든지 이런 기축통화에 가까울수록 더 유리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현찰을 갖고 있으면 떨어지는 자산 가치를 과거에 몇 배를 똑같은 돈으로 더 많은 양을 사들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롯데는 IMF를 거치면서 훨씬 더 튼튼해졌습니다. 튼튼해진 것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롯데 같은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IMF 때도 우리 한국 경제가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었고 또 빨리 극복했다. 그런 관점에서 롯데에 대해서 매우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시나버러 요즘 롯데는 부채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매일매일 바뀌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통계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빚을 못 구해서 돌아오는 빚을 제때 못 구해서 다른 데로 지금 이곳저곳 두드리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자, 그럼 거화 추실의 정신은 어디 갔느냐? 일각에서는 비아냥되기도 합니다. 거화 추실의 반대말, 사실 중국에 이런 말이 없는데요. 글자를 바꾸면 거화, 화려한 것을 버린다가 아니라 거실, 실제 알맹이를 버리고 취화했다. 알맹이는 버리고 허상, 그럴듯한 겉포장만 거두어 드리는, 따라서 롯데가 지금 신동빈 회장, 신격호 회장의 둘째 아들이죠. 이 신동빈 회장이 와서 거화치실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화려한데 지금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신동빈 회장은 그렇게 외부로 뻥을 친다든지 그냥 겉포장만 좋아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 아버지인 신동빈 회장과 마찬가지로 거화 추실의 정신이 부전자전이라 해서 꼭 뼈 닮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업에 대한 구상이나 전략이 좀 달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신격호 회장은 일단 자기가 잘 아는 껌에서부터 음식료, 식품 이런 데에 주력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2세 승계를 한 둘째 아들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는 아버지 때 이룬 것을 바탕으로 또 다른 어떤 재도약을 해보고 싶었겠죠. 신동빈 회장은 첫 직장이 어디냐? 일본 노무라에 잠시 근무하다가 이제 한국의 롯데로 들어왔는데, 롯데로 들어올 때 첫 직장, 그게 중요합니다. 재벌 총수들이 어디서 잔뼈가 굵었느냐? 바로 당시 호남석유화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호남석유화학을 롯데케미칼 회사로 이름도 바꾸고 회사에 엄청난 투자를 한 게 바로 지금 신동빈 회장이고요.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들, 롯데그룹을 꾸려가는 많은 사람들은 당시 호남석유화학에서 신동빈 회장과 같이 일을 했던 그 전문 경영인들,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롯데그룹의 핵을, 중심을 작용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학, 석유화학, 에틸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프탈렌 이런 게 전문가들이고, 또 신동빈 회장에 취임할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가 석유화학 제품이 굉장히 잘 팔렸거든요. 왜냐? 중국이 빠른 공업화를 하면서 중국 내에
석유화학 제품이 조달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걸 많이 사갔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석유화학 제품이 많이 만들어졌고, 요즘 중국 불경기까지 겹쳐서 오히려 중국이 덤핑으로 전 세계에 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 대목 우리나라 롯데케미칼뿐만 아니라 SK라든지 또 LG 같은 여러 화학회사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일본의 경우에는 중국의 이런 공급 폭탄, 공급의 과잉, 이것을 예측을 하고 일반 화학 제품에서 벗어나서 일본만이 할 수 있는 전문 화학 제품으로 많은 구조 조정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 내부의 경쟁 때문에 알면서도 제대로 품질 전문화 쪽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매물 폭탄, 공급 폭탄의 희생을 지금 받게 됐습니다. 또 그 와중에 롯데는 일진 머티리얼 같은 배터리 분야, 소재 분야도 해보겠다. 석유에서 뿐만이 아니라 화학을 응용한 이런 분야에도 엄청나게 진출을 많이 했죠. 자,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타이밍이라는 게 운때가 맞는 경우도 있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롯데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 석유화학 제품이 뜰 날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신동빈 회장의 석유화학 위주의 사업 구조조정, 이 전략이 엄청난 부메랑이 되고 있다. 그리고요, 유통은 또 어떻습니까? 사실 이 롯데 입장에서는 이 유통이 효자고 가장 경쟁력이 있는 곳 아닙니까? 중국의 사드 폭풍 때문에, 사드 보복 때문에 타격을 입은 데다가 쿠팡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카머스 시장이 왔는데, 쿠팡은 빠르게 변신했는데 우리나라의 재래 유통 시장은 안주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홈플러스도 무너지고 이마트도 적자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롯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는 사실 이카머스가 가장 늦었습니다. 뒤늦게 롯데온이라는 걸 해보긴 했는데 돈만 쓰고 성과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인 유통도 휘청해요. 사실 일각에서는 이 롯데가 그룹의 제2 도약을 위해서는 석유화학을 할 게 아니라 유통의 이카머스를 해서 쿠팡 같은 데보다 더 훌륭한 미국의 아마존 같은 회사를 만들었어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고 또 여건이라는 것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꼭 집어서 누구는 실패했다, 누구는 성공했다라고 단정화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쿠팡에 밀려서 지금 재래식 유통업, 롯데 쇼핑, 백화점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와중에 거기서 그나마 벌던 돈을 투자한 석유화학과 배터리 이런 분야에서 줄줄이 지금 적자가 나고 있다. 특히 지금 롯데 건설에서도 지금 그 미분양 사태로 해서 자금 부담이 심각한데 이게 롯데그룹으로 다 넘어오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와중에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신동빈 회장이 급여를 지난해 200억 이상 벌었다. 보수와 상여 등으로요. 재벌 총수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가장 많은 연봉 킹의 한 명이다. 1등은 효성의 조현상 회장입니다만은 유통 이런 그 식품 업계로서는 롯데가 단연 1등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지금 회사가 적자고 돈을 못 구해서 롯데 월드타워까지 담보로 맡겨놓은 상황이다. 이러면 회사의 적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회사의 재무구조를 좀 좋게 하면 빚을 낼 때도 덜 낼 수가 있고 또 더 좋은 조건으로 빚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구노력도 하고 스스로 허리 졸라매기도 하는데 롯데는 회장님이 무슨 200억씩이나 급여를 가져간다. 여기에 대해서 좀 볼멘 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동빈 회장은 지금 여러 회사에 이사를 동시에 뛰고 있거든요. 물론 능력이 있으면 여러 회사 임원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대목에 대해서도 신동빈 회장이 회사로부터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름만 올려놓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 자리에 전문적인 실력 있는 사람을 배치해서 회사를 경제적으로 꾸려가는 노력이 더 중요했다. 신동빈 회장은 돈을 좀 적게 받더라도 전문가를 한 사람도 더 들리는 게 더 나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롯데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시련, 자금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장 급여에 대해서도 이렇쿵 저렇쿵 말도 많은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롯데에 대한 우리 소비자들, 국민들의 사랑, 이런 것이 반영된 결과다. 잘 됐으면 하는 면에서의 질책이다. 그런 점을 좀 롯데 관계자들도 뼈저리게 받아줬으면 좋겠고요. 자, 일각에서는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이 경영권 분쟁, 사실 그 경영권 분쟁 때문에 롯데에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게 됐고, 또 신동빈 회장이 케미칼 쪽으로 급속하게 구조조정을 하게 된 것도 기존의 지배구조 체제로서는 신동주 회장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울 수 없다 생각해서 좀 성급하게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버지 신격호 회장의 뜻을 받아서 또 형제의 난, 이 문제도 좀 전향적으로 형제들이 좀 좋게 해결하는 것이 우리 롯데그룹의 앞날에도 좀 더 서광이 있지 않겠는가. 자, 지금 롯데그룹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신유엘이라는 분, 지금 후계 승계 문제가 눈앞에 걸려 있습니다. 후계 승계도 회사가 잘 되면 축복받고 3세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어려움게 되면 결국은 국민적인 지탄도 받을 수 있고 회사에 무리수가 올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하루빨리 이 롯데가 이 자금난 롯데 캐즘을 극복하고 새로운 롯데로 거듭나 주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자, 오늘은 롯데 정말 어려움과 연봉킹 신동빈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